입시를 묻다. 피기맘. 서울시립대 학종 결과. 이 또 올해 겁니다, 이거. 네. 이게 학종의 실체 1. 그러니까 올해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결과. 그렇죠. 네. 가장 최신 결과입니다. 네. 제가 고교 등급제라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립대가 아주 정말 지금까지 대학에서 발표한 것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발표를 합니다. 매년. 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학종 결과 실제 모집은 449명을 했는데 실제 모집한 건 419명이다라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고요. 네.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에서 2배수에서 4배수를 뽑았고 네. 수능 시험 본 다음 날 1차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기회를 준 거야? 수능 잘 본 애들은 면접 안 오면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기회를 준 거죠. 예, 예. 그리고 면접은 수능 다음 주 주말에 보니까 연고대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뭘 유도한 거야? 성적 우수한 애들이 지원하는 걸 유도한 거야. 네. 그래서 막 내게 했고 그래서 뽑았어. 뽑은 게 이제 전체 지원은 6,809명이 지원을 했고요. 일반고가 무려 5,280명이고 네. 자사고가 421명 지원했고 특목고가 89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차 통과한 걸 보니까 예. 일반고는 647명만 1차 통과했고 자사고 32명 통과했어요. 우와. 서울시립대는 자사고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건 이제 최종 합격에, 특목고는 250명이나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오른쪽 칸에 보시면 나오죠. 특목고 애들은 지원자 대비 통과 비율이 28%인데 일반고는 지원자 대비 통과 비율이 12%입니다. 그러네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못해서 7.6%였어요. 1차 통과 비율이.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은 일반고가 302명이고 자사고는 15명밖에 안 됐고 네. 그 다음이 특목고가 10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대비 네. 합격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5.7, 자사고가 3.6, 네. 특목고가 11.3으로 압도적으로 특목고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특목고는 어디일까요? 외고죠, 외고. 문과. 그렇겠네요. 네. 예. 영재고나 과고가 아니라. 그렇죠. 영재고는 거의 없고 네. 과고 뭐 한두 명. 네. 그래서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네. 서울시립대가 저는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는 평균이 몇인지, 네. 자사고는 몇인지, 특목고 몇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인문계열의 경우 일반고의 합격생 평균은 2.3등급이야. 이과는 2.29등급에 똑같죠. 네, 비슷하네요. 자사고는 3.61에서 4.47이야. 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조금 높고요. 네. 자연계열은 낮았죠. 그다음 특목고, 외고, 과고의 경우는 네. 4.37에서 5.97까지야. 근데 이걸 그냥 통으로 평균을 하면 네. 통으로 평균하면 달라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에서 예를 들면 이게 통으로 하면은 뭐 2점 후반, 3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러면 이제 내가 3등급인데 서울시립대 학종은 그렇죠. 나도 열심히 뭐 비교과가 있으면 뽑아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척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으나 고교 등급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근데 그 학교 이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뭐냐면 수강한 과목. 그다음에 딱 봐서 이거 왠지 자사고 냄새가 나. 이런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네. 뭐 사람인지 그건 맞아요. 네. 귀신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 네. 그다음 경희대에서 이제 학종의 또 실체를 한번 볼게요. 고교에 대한 파악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경희대도 되게 학종 잘 되는 학교. 그러죠. 여기 보시면 네. 경희대도 훌륭하게 성적을 발표했어요. 여기 이제 이게 2021학년도 건데 우선 인문계열 보면은 국어 국문과 평균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이제 내가 일반고 2.5등급인데 그럼 여기잖아. 야, 그러면 내가 평균 정도 되니까 붙을 확률이 무지 높지 않을까 이러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반고는 어디에 몰려 있어요? 1.5에서 2등급 초반에 몰려 있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외고 애들이겠죠.
여기 일부가 자사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 학종을 볼 때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일반고야. 그러면 2.5가 평균이 아니고 평균이 그 앞대에서 2등급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고 네. 시립대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내가 일반고니까 2.3 이게 평균이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문과는 대부분 아까 특목고 비율이 외고 비율이 뭐 이게 아주 높진 않아요. 네. 근데 평균을 끌어올리는 낮추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다 1등급인데 5등급이 하나 끼면 평균이 높아지겠죠. 수치상으로. 네. 네. 그런 왜곡 현상을 요 3등급 이하의 외고 학생들이 주로 내고 있다. 왜 제가 외고라고 하냐면 경희대는 희한하게 자사고 합격 비율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46명, 48명밖에 안 돼. 네. 왜냐면 이건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뭐 휘문고 다니고 세화고 다니고 선덕고 다니고 부산의 해운대고 다니고 아니면 뭐 포항제철고 이런 자사고를 다니는데 경희대만 가면 나는 만세불루 이런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 자체에 지원도 높지 않을 뿐더러 네. 실제로 뽑힌 경우도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안 되면 정시로라도 경희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학종도 외고 사랑에 꽂혀 있는 거. 과거가 여기 올 리는 없잖아. 그래서 외고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문과는 여기가 3등급 이하는 주로 외고일 거라고 추정을 해보고 네. 있는 거죠. 여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볼 수 있거든요. 네, 12. 네, 네. 이렇게 세보면 요 166명이 나올 겁니다. 와.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 1333명은 예. 얘네들은 못 세요. 왜냐하면 셀 수 없어요. 이게 붙어서 밀집돼 있는.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일반고는 2등급 언저리에 있다. 그리고 요 프랑스어과는 네. 외고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일반고 중에 사실 프랑스어 가겠다고 하기 쉽지 않잖아. 더군다나 학종으로는. 네. 그래서 여기 외고사랑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과는 다릅니다. 과거가 없잖아요. 아까 네, 우리 네. 여기 봤듯이 과거생이 외고가 없죠. 이과는. 그게 아니고 외고는 당연히 없고 네, 네. 특목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희대 총 과거 합격생이 31명인데 네. 이 중에 의대, 치대, 한의대 빼고 나면 몇 명 없을 거예요. 그 얘네들이죠. 세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열. 딱 드러납니다. 얘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과의 평균은 문과 평균보다는 훨씬 왜곡이 덜해. 그러니까 응용수학이 2.9인데 여기 네. 뽑힌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도 2점 한 초반 정도인 그러네요. 네. 거고. 그다음 응용물리는 아예 과거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일반고 2.1등급 그러니까 평균이 2.1, 맞는 네. 거고. 응용화학 2등급인 거 맞는 거고. 우주과학 2.1 맞는 거고. 유전 생명공학만 1등급대인 거야. 여기 왕창이 있는 거고. 이게 근데 매년 좀 바뀌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반고 입장에서 경희대 학종에 붙은 학생들은 그냥 1말 2급 초반 그러네요. 때 중에 여기서 학종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일반고 4등급인데 경희대는 서류로 엄정하게 평가해 준다니 믿고 한번 내볼까? 뭐 내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붙는다라고 환상을 가지는 건 좀 곤란하다. 네. 이 학종의 서울 시립대에 이은 이 경희대 학종이 보여주는 실질적 모습이다. 네. 그리고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성은 더 줄고 경희대가 그렇다고 외고를 포기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 그렇죠. 서강대 학종. 자, 가장 외고 자사고 선호도가 높다. 자, 서강대 보면은요, 국문과가 50% 컷이 1.7이고요. 70% 컷이 3.1입니다. 우리가 아까 경희대 네. 거에서 봐왔듯이, 네. 그러면 이걸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죠. 여기는 일반고라고 봐야 돼요. 예. 이 앞쪽이 일반고. 네, 네. 이 주변은 다 특목이죠. 네. 외고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4.1, 4.5, 4.5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일반고 입장에선 역시 경희대보다 더 빡세야 돼. 그러니까 거의 1등급 중후반대 네. 정도이고. 종교는 아예 50% 컷이 4예요. 4등급이에요. 오.
여긴 다 외고 애들 뽑은 거.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외고 449. 헐. 이과 여기 이제 이게 서강대 거거든요. 네. 자, 학종에서 뽑은 거 보세요. 외고 129명, 일반고 꼴랑 365명, 외고 129명에 자사고가 120명입니다. 학교수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둘을 합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경희대처럼 얘네 네. 그 서강대가 점을 찍어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네. 이제 우리가 경희대를 대비해서 서울시립대를 네. 대비해서 보면 이 견적이 나오죠. 네. 일반고 평균은 뭐 1말 2초고 그렇죠, 그렇죠. 자사고가 3등급이고 네. 외고 과고가 4등급 5등급이다. 뭐 똑같은 결말이다. 네. 이게 그 뽑혀 있는 학생의 숫자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정시가 오히려 일반고가 많은 편인 네.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을 봤고요. 네. 자, 이제 지방의 거점 대학들의 학종을 잠깐 볼게요. 네. 충남대 2021 학년도 겁니다. 교과보다 내신 컷이 높아.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학종이요? 네. 원래는 학종이 교과 전형보다 내신이 나쁘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충격입니다. 자, 이게 충남대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이 국영탐 합 10이고 자연이 국영과합 12야. 네. 수능 최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최종 등록자 평균 국문과 3.7, 영문과 3.28, 3등급 중반이죠. 언어학과가 2.79로 좀 셌고요. 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중반. 자, 이번에 학종입니다. 네. 최종 결과 발표도 안 했어요. 1차 통과만이야. 네. 1차 통과만인데 2자가 눈에 많이 보이죠. 요 이과는 다 2자입니다. 네. 뭐 때문에? 최저 때문에. 최저 때문에. 최저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100% 합격인 거고 얘는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네. 이 역전 현상이 이 서울에 있는 한 메이저 15개 대학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교과냐 학종이냐의 구분은 없고 오히려 다른 요소, 최저가 있냐 없냐가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커지고 있다. 훨씬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은 이걸 잘 고려해서 만약에 충남대를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쓸데없는 학종 준비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저 최저 10 넘으면 되잖아. 저걸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수능 거고. 최저를 맞추는 것이 네. 오히려 이게 뭐 학종 준비는 별도로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학종에서 내신이 더 높아요. 그러네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빡시네. 네. 이게 아주 되게 네. 그 유의미한 결과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1학년이나 2학년들 혹시 중학생이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학종 준비한다 1학년 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비참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네. 인원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학종 괜찮다고 했던 서성 한 뭐 중앙대 경희대 네. 안 봐도 네. 비디오지만 고교 차별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를 학종으로 간다?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 이런 데를 가고 싶다 가까운데? 그러면 오히려 학종 준비에 너무 열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신을 올리고 수능 공부에서 최저 기준 자체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것에 네. 좀 더 초점을 두시는 게 현명한 입시 전략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충남대 정시 결과예요. 보시면 아까 우리 국문과 봤는데, 네. 국어가 82%예요. 3등급이죠. 네. 수학은 70%니까 4등급이죠. 탐구 4등급입니다. 네. 4, 3, 3. 그 다음에 영문과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사탐이 3등급. 4, 4, 3. 네. 전반적으로 4, 4, 3 정도예요. 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충남대를 학종으로 가려고 엄청나게 학종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부산대 마찬가지예요. 네. 문과는 학종이 더 높고요. 이과는 교과가 좀 높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과에서 교과하고 학종을 비교해 본 겁니다. 부산대. 둘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충남대랑 차이가 이겁니다. 네. 근데 둘 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학종의 수능 최저가 낮아요. 2합이야, 2합.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보다는 학종 최저 맞추는 게 훨씬 수월한 거죠. 네. 그래서 고고학과가 교과가 3.88인데 70%가 여기는 3.08이야. 훨씬 학종이 높아요. 네. 국문과 2.62. 거의 대부분의 과가 교과 전형보다 학종 컷이 높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건 거의 수능 최저의 영향이 그렇죠. 문과는 완전히 이게 지배한 네. 거고 이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과는 둘 다 2라 그래요. 이과는 교과 전형도 2합 5고 네. 그 학종도 2합 6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비슷하다.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종이 조금씩 낮아요. 조금씩 낮은 면을 보이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인문계열하고는 좀 상대적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네. 그 서울에 진짜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넘어가면 네. 학종이냐 교과냐의 영향보다는 아. 최저의 영향이 막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은 최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과 학종을 비교해 보면 교과는 최저가 있어요. 간호학과야. 네. 교과는 3합 8이야. 그래서 평균이 2.27, 학종은 최저가 없는데 2.26. 여기 간호는 인기 있으니까 비슷해요. 네. 건축은 여기 3.13, 3.2, 2.7, 2.8. 네. 근데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이유가 뭐냐면 3합 8인 이거는 맞추기 쉬워. 3합 11이면 네. 3, 4, 4. 그죠? 3, 4, 4.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보면은 최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부산대 문과. 부산대 문과 3합이라는 이게 네. 가장 컸고 나머지는 최저가 생각보다 되게 낮아. 그래서 큰 영향이 없으나 교과나 우리가 여기서 뭘 학종이나. 알 수 있냐면 네. 교과나 학종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과나 학종이나. 그래서 만약에 부산 지역, 이게 전남 네. 되었죠. 전남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고3들, 자, 내신이 2.27이야, 만약에. 2.2 정도 되면 어디도 갈 수 있었어요, 아까. 수능 최저 맞추면 시립대 갈 수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예. 뭐, 경희대도 충분히 네. 갈 수 있었고, 네.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 특히 이제 1, 2학년들도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학교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네. 서연고 서성한 학종은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 학교 수준이 어떤 형태로든 고려가 되고 있고 수능 최저라는 벽이 또 하나 이중 장벽을 연고되는 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마무시한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 셋 중에 하나 정도의 장벽은 있다. 그러니 이게 함부로 막 이게 그래서 여기를 열심히 준비하면 중경외시이 건동홍숙 또는 지방 거점대학 국립대든 아주대 인하대 같은 사립대든 거점대학을 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저는 학종은 뭐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연대 아니면 삼수 사수 할래요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대 학종 준비랑 중앙대 학종 준비가 다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6장 내니까 네. 연대 한 장, 고대 한 장, 서성 내고 나머지 중경내. 그러면 위에가 벽 때문에 안 되더라도 중앙대, 경희대 붙으면 된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학종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반드시 서강대를 가야 된다. 반드시 고대를 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너무나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서류도 좋지만 수능 최저, 오히려 수능을 같이 공부하는 네.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방 거점이나 그 메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학종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 네. 위는 골라 뽑기가 시작이 된 거고 아래쪽에서는 교과랑 학종이랑 별 차이가 없다. 실제 결과가. 나중에 건대나
동국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 교과에도 서류 평가 반영하고 한 걸 보니 네. 비슷할 거야. 그래서 2등급 때 친구들은 2등급 때 친구들은 고기가 노려야 될 폭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중경 외시 건동 홍숙부터 이제 지역의 거점대까지가 2등급이 포괄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등급 일반고 기준으로 와서 1등급 친구들이 그 이상을 노리는 구조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친구들이 수능이 1등급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여기는 정시로 가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학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질 건지, 그리고 이제 고3들은 남은 기간에 내가 무엇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될 건지 잘 고민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피기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 고객센터에 보시면요, 온라인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상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이건 오픈되지 않는 거니까 뭐 성적 상담일 수도 있고 입시 전략 상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뭐 어느 정도 자세하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질문. 간단한 그거는 제가 답변을 꼭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입시가 아니더라도 공부 방법 뭐 이런 게 있거나 유튜브 상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다는 것보다도 여기다 달아주시면 훨씬 더 아마 그 질문이 허투루 날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간절한 질문들이 많은데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그 질문보다는 요 말씀하신 요 온라인 상담, 네. 요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요걸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특화된 질문이 그렇죠. 되게 네,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개인 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상담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